전세권의 효력이 있죠? 있습니까? 네, 전세권의 효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전세권의 효력. 자, 갑시다. 을이 있잖아요. 자, 을이 전세금 지급하고 합의 플러스 등기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합니다. 201호를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얘가 찾아와서 네, 뭐 할 수 있는데 중개사님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네 뭐뭐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전세권의 효력이다. 자, 복습해보자. 아까 지상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봤잖아.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요? 큰 링을 하라니까. 지금 큰 링을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 맞죠? 두 번째 처분 등 할 수 있죠. 세 번째 뭐예요? 지로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 등기하면은. 맞죠? 맞아요? 네, 이거 됩니다.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 뭔데? 자, 일단 비슷하죠? 여기 객체가 지가 땅지 토지고 요거는 뭐야? 부동산이지.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똑같아 이거. 상린관계와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이 됩니다. 이게 319조에 보면 나올 거예요. 준용된다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4조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304조가. 여기 304조 나왔는데 저기다 적어오고. 자, 그 다음에 처분 등입니다. 처분 등. 지상권도 아까 처분 등 있었잖아. 자, 봐봐. 요거의 차이점은 양도임대 저당권 똑같습니다. 한 개 더 들어가. 뭐? 전전세. 뭐가 들어간다고? 전전세.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하고 전세하고 같이 연결해가 딱 하면 다 한꺼번에 다 끝나쁘네. 맞아요? 나중에 되면은 암기가 확 줄어요. 다른 데보다 확 준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지상권의 효력하면은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 등할 수 있고 지로지급 의무가 있다. 그런데 등기했을 때 전세권은 똑같이 가면 토지는 뭐예요? 객체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 등할 수 있다. 됐죠? 그 처분 등에서는 양도임대 저당권 설정인데 뭐가 들어간 단계 더? 플러스 전전세. 전전세가 뭔데?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겁니다. 네, 새끼 전세 까는 거 전전세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선 면제. 전세금 등기하잖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후순위 권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일부의 전세했을 때 뭡니까? 전부의 경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6번인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올 거예요. 전세권에서. 자,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효력이다. 요 304조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야. 자, 봅시다. 책에. 267페이지 304조 별표 34의 기출. 근데 이 304조는 시험의 지문에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 딱 보세요.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 나왔습니다. 34의 기출. 시험에 3번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데? 에? 무슨 말인데? 304조 여기 딱 빼가.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권자인데? 지상권자야.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 을. 그러니까 을이라 합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을. 됐어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304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 말입니다. 타인 토지인데 이 건물을 지었다.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병이.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요 지상권이나 자 뭐예요?
토지 임대인. 요 사람이 누구라고? 지상권 설정자. 임대인일 때, 요 임차인일 때는 누굽니까? 요 사람이 임대인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나 임차인 거 맞아요? 맞아? 지상권자, 임차권자인데 전세를 놨다고 이렇게 전세를 병인한테. 근데 전세금 반환을 안 하면 이 전세권자는 이 건물도 날리고 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래서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답니다. 그럼 다시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 자, 304조 1항.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돈 안 갚았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소유로 목적하는 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요 그림을 옆에 그려놔야 돼요. 요렇게 그려놔야 돼요. 요렇게. 알죠? 타인, 요 사람은 타인이죠. 타인의 토지를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 전세를 놨는데,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누구 거야? 지상권자, 임차권자 맞죠? 그런데 전세 반환 안 하면 이 건물도 날리고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304조 1항이 34일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저기서 전세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어리죠? 어린.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는 이 말입니다.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할 수 못한다. 이 말은 소멸케 해버리면 이 전세권이 날아갈 수 있잖아. 맞지? 소멸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304조는 2항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1항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럼 2항 볼 거야, 말 거야? 안 봐. 1항만 봐. 알죠? 1항이 시험에 3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작년에 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정말 쉬웠습니다. 알죠? 유치권도 쉬웠고 전화권도 좀 쉬웠습니다. 요 파트가. 알겠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니다. 자, 밑에 가서 밑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줄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지와 건물의 305조 내용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보다 줄거 놓고 무슨 말인데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305조 판소도 그림 그려놔도 돼요. 자, 이런 내용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하단 말입니까? 동일해. 근데 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전세권자.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병이돼 넘어가면 자, 요 승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그대로 갑이죠? 맞죠? 갑이야. 그럼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갑이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맞습니까? 맞아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를?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 내용입니다. 305조. 자,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 설명하면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자, 대지와, 10번 봐봐. 대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에 뭘 설정할 때는 전세권 설정했지, 건물에? 맞지? 전세권 설정할 때는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 대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특별 승계인. 이 사람이 누구라고? 특별 승계인. 자, 특별 승계인에는 걔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자,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위에다가 전세권자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대해서 뭐를 설정한 것을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 전세권자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야. 이 갑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됨으로써 이 전세권자는 그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야.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거 보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것만 나온다.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나온다고요. 전세권자 글자 내재잖아. 기분이 더럽지? 4, X. 알겠지? 뒤에 합니다. 그럼 어디 현관에 딱 해놔야 돼?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거 보는 거야. 그걸 밑에다가 전세권자에게 하면 O다 X다. X. 그래서 요번에 304조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에 나오면은 305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딱 한 개만 고쳐서 나올 수 있다. 뭐야?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고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네,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세요. 양갈로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앞에 한번 가볼까? 자, 보세요. 한번 보자. 자, 이 목적물이 3억짜리인데 1억 전세 설정돼 있어. 그러면 이 목적물을, 이 건물을 받은 사람 이 건물 받은 사람이 얼마 주고 사요, 얘한테? 얼마 주고 사? 등기부 등본 때 보니까 1억 전세고 설정돼 있네. 3억짜리야. 3 빼기 1은 산수가 안 돼. 3 빼기 1은 2억이잖아. 2억을 주고 사잖아. 맞지? 그러면 1억은 얘가 전세기가 끝나면은 이 사람이 돌려주잖아.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몇 억입니까? 3억이 사는 거지. 그러면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합니까? 병이지, 병. 병이 누군데? 신소유자. 또는 건물의 누구?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합니다. 됐죠? 5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전세금 반환 누가 하느냐? 신소유자, 병.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한자로 고치면 신소유자. 알겠죠? 한글로 하면 새로운 소유자.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새로운 소유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신소유자로 나온 적이 또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금. 별표해놔야 돼. 자, 이러시고 넘기면 됩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무슨 수익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사용수익 할 수 있다 했죠. 사용수익. 그래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첫 번째 줄. 자, 유지수선 의무. 자, 갑니다.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전세권자의 현관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숙하는 수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수선해야 된다고? 전세권자. 그러면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방충망이 찢어졌다고 해서 전화 와서 고쳐달라면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래서 전화 와면은 네가 고치라고 전화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겠나 이거 진짜.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자야. 전세금 받고 설정되게 돼 있어. 원칙은요 안 고쳐도 됩니다. 제가 다 유지하는데 다 해야 돼. 근데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쳐줘야 됩니다. 왜?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알겠어요? 근데 전세권자는 안 해줘도 돼. 알겠습니까?
서울에는요, 전세권 설정자는 절대 안 고집니다. 보일러 고장나도요, 네가 알아서 고치라 겁니다. 서울에는요,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슈퍼갑입니다. 도배장판 누가 다 합니까? 임차인들이 다 합니다. 서울로 가면 돼요, 그냥 서울로. 서울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죠. 20억 하니까. 우짜고 한 소리예요. 능력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그래요. 저거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전세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귀할 때는 저거들이 뭐 면접 다 본다니까. 몇 명이 면접 보고, 야, 니 들어올 때 뭐 해줄 건데? 물어본다니까. 그럼 도배장판하고요. 뭡니까? 부엌에 니 모델링 좀 할게요. 그래, 니 들어와. 이래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예? 서울은 그런 데입니다. 알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싹 다 해줘야 되잖아. 안 해보니까, 세를 안 내보니까 안 와, 맞죠? 이래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유지수선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한다. 본인이 직접 해야 돼. 그래서 필요비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그럼 무슨 비만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 이거 똑같습니다. 뭐하고는 동일해? 지상권과 전세권의 공통점. 유입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한 개 더 정해야 돼. 임차권에서는 필요비와 유입비와 다 청구할 수 있죠. 맞아요? 지상권과 전세권에만 뭐가? 필요비 청구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보냐면 줄 거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 상한 청구할 수 없지만 다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밑에다 뭐 적어야 돼? 지상권과 동일 적어놔야 돼. 뭐와 동일? 지상권과 동일 적어놔야 돼. 지금 268페이지에 309조 지금 읽어봤고 거기 줄 끊는 거는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라 있지요. 필요비 청구는 안 되지만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그래놓고 밑에 뭐 적어놔 있어? 지상권과 동일. 지상권도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지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 거기다가 한 개 더 적어놓으면 임차권은 어떻게 한다고?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주까지 줄 거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근데 몇 분의 몇?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이 몇 프로야? 5%입니다. 5%.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1년 내에 증액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밑에. 없습니다. 한 번 올리면 1년 내에 다시 증액 못해요. 자, 양가로 4번 요 내용이네. 상린관계가 준용이 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굽네. 상린관계 준용되고 세 번째 줄에 줄 굽면 되겠네.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양갈 5번 또 뭐 넣습니까? 전세금 안 주면 뭐 넣어가지고 경매 넣어서 웃음매제 넣을 수 있습니다. 318조 보면 나와요. 전세금 안 주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넣어서 전세금만큼 웃음매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등기해 놓는다 안 해놓는다? 왜 하는데? 전세금 등기 왜 하는데? 웃음면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저당권 돈 빌려주면 저당 금액 적어놔 안 적어놔? 은행에 돈 적어놔 안 적어놔? 적어놓잖아. 웃음면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임대차는 안 해주죠. 보증금 등기 안 해주죠. 등기 안 해준다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전세금 등기합니다. 알겠죠? 서울에는 안 해줍니다. 서울에는 전부 다 주주밖에 안 하게 합니다. 주택임대차. 알겠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이런 거 뭐 전세 3억, 2억 일 할 때 설정 등기 반드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전세 안 살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방에는 무조건 설정 등기 해줍니다. 그럴 때 전세금 반드시 적어요. 알죠? 서울에는 전세금 설정 등기 안 합니다. 할 거면 나가라 이랬는데, 아니, 그냥 안 한다 이랬던 나니까.
알죠? 서울에는 무조건 임대차밖에 안 합니다. 저들은. 알겠습니까? 전세를 꼽아도 주주만 하는데도 뭡니까? 뭐예요? 설정 등기 안 해줍니다. 알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집주인이 뭐야? 슈퍼갑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완전 갑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죠. 완전 다릅니다. 전세금 주고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으로 보호받는 거야. 전세법. 요 내용이 적용되고. 근데 주주회가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해가지고 주주해가지고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야. 전세금 똑같이 끊어도 이거 전세금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전세금을 꼽았다 하더라도 전세라 하지만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전세금이 등기가 돼야 전세권으로서 인정되고 경매 넣어서 몇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318조 두 번째 조까지 보시고. 자, 전세권의 처분 나옵니다. 처분 등 나와 있죠. 306조 볼게요. 전세권자는 현관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의 현관펜,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담보의 현관펜. 그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현관펜, 임대 현관펜,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법조문 306조. 전세권을 양도, 임대, 담보 뭐 나올 수 있다고요? 전전세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됐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밑에 갈게요.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앞에 한번 볼까? 얘가 전세금 1억 꼽았어. 전세권을 넘길 수 있다. 처분 등할 수 있으니까 얘가 뭡니까? 전세권의 양수인이죠. 판 사람은 뭡니까? 전세권 넘긴 사람은 양도인. 여러분 전세권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분 등할 수 있다 했잖아. 넘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양수인이야.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금 반환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설정자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물 반환 누가 해야 됩니까? 얘가 반환해야 되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설정자하고. 전세권을 양도하면 이 양수인은 누구와 동일한? 전세권 설정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얘는 빠지고 이제. 알겠어요? 자, 그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양수인은, 여기 양수인이 병 얘기하는 거야. 병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 을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 갑니다. 전전세는 뭔데요?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야? 앞에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 자, 전전세. 구를 전자입니다. 전전세.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전전세란 기존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게 포인트야. 유지하면서 그 전세 목적으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전전세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 몰라도 됩니다. 지금. 넘어가면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니얼번이 시험 나왔어요. 니얼번. 별표 한 개 해놓고 전전세권자도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전세 금액도 등기합니다. 전전세금도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전제조건 칠판 보세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을 때 겸해 넣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해야 넣을 수 있다고? 겸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할게. 전세권이 2년이면 얘도 2년, 1억이면 1억.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전전세는 뭐야? 원전세에 따라갑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 앞에 내용이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전전세권자가 겸해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해야 겸해 넣을 수 있습니다. 알죠? 네,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입니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지.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4번입니다. 전세권의 담보 제공. 아까 저다고 설정할 수 있다 했죠?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효력이다. 자, 전세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로 가면은 첫 번째 줄 것이고, 목적 부동산이 멸실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 우선 저당권 실행으로 또 수용으로 이렇게 소멸합니다. 줄 막고놓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로 소멸한다 이 말이고, 다음 페이지 311조 별표 1개 시험에 3번 나왔던 지문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세권자가 현관편을 쉬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의 현관편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뭐 하지 않았을 때? 사용 수익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있잖아요. 사용 목적이 주거용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 한다고 전세 설정했어. 음식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단란한 거 차렸어. 단란한 거. 무슨 주점? 공법 시간이 중요한데 단란 주점. 예? 나중에 단란 주점이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왜 알게 됩니까? 공법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합니다. 알죠? 나중에 배울 거야, 선생님한테. 단란 주점. 용법 위반이지. 용법 위반이지. 그럼 이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법 위반했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311조.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311조.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저기 누구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단란한 거 차리었단 말이야. 됐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여기서 누구야? 갑은 전세권에 무슨 청구할 수 있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2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은 전항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맞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면 이걸 이해하게 돼 있어. 건물주인데 1층에 뭡니까? 뭐랬어요? 약간 음식점 한다고 하는데 단란하고 차려입는다든지 바다 이야기 같이 머신기 갖다 놓고 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멸 통고해야 돼. 소멸 청구해야 된다고. 무슨 위반했으니까? 내용 증명 보낼 때 311조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된다고. 당신은 311조의 전세권자의 의무로서 용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소멸 청구한다고 해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니다. 그 내용 설명했고. 자, 2번 갑니다. 소멸 통고는 아까 뭐랬어요? 존속기간이 약정했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313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갑니다.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내가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 못하잖아. 칠판 봐봐. 그러면 박살나가 태풍 지진으로 박살나가지고 내 사용 수익 못해.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죠. 바로. 맞죠? 그리고 일부 사용 못하면 어떻게 돼? 감액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볼 필요 없어? A, B 그냥 묶어놓으세요. 왜 이거 하느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이러느냐? 알겠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세권자의 기책사유 나옵니까? 외우지 말고 지금 누가 박살냈어? 누가? 칠판 봐봐. 전세권자 박살냈잖아. 뭐가 꼽혀 있어? 전세 갚는다 이 말이야. 근데 부족하면은 별도의 손배 청구 들어갑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세요. 뭐 안 나온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맞죠? 지금 얘기하는 건 1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X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맞죠? 자, 근데 뭐 그렇게 X 해도 됩니다. 아마. 예. 안 봐도 되는데 왜? 10몇 년 동안 그게 안 나왔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소멸의 효과 갑니다. 자, 소멸됐어, 이제. 소멸됐어. 자, 보세요. 2년의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이 설정자는 뭘 반환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 맞아. 그럼 얘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지. 그리고 플러스 무슨 서류 줘야 됩니까? 말소 서류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맞죠? 요게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동시행할 때 했죠? 네. 자, 317조 별표 해놓으시고. 별표. 317조입니다. 별표. 동시행의 현가패 딱 해놔야 돼. 동시행, 요 동시행 변경 할 때 또 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갑은 전세권자 을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동시에 뭘 반환해야 돼? 누가 넣는 이가가 주잖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지. 됐어? 그럼 현가패는 어디에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는 동시에 항변권이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318조 하사표현화 돼. 이제 뭐를 반환을 지체하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어서 웃음에 넣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가면 세 번째 줄 쭉 보시고 전세금을 우선매제 받을 수 있다 했죠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2번의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6번 나왔다 시험에. 일부의 전세권 설정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룸에 201호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건물 전체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호가 있는데 전체 경매 넣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6층에 전세권 설정해놨는데 이 건물 전체 경매 넣어보면은 밑에 5층에 IFC 막 뛰어 올라오고 난리납니다. 알겠죠? 8층에 뭡니까? 대부업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칼 들이댈 수도 있어요. 웃자간 소리야. 맞죠? 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넣으셔야 돼요. 2개. 그 옆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이야. 별표 2개. 건물 전체에 경매 넣을 수는 없어요. 알겠지?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6층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수면제 받을 수는 있어. 경매 들어왔을 때는. 근데 여러분이 건물 전체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의무 부수물 수급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상회복의무. 자,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서는 무슨 물 나온다 그래서 부속물 나온다 했지? 예? 건물일 때 부속물. 자, 그래서 구성물 여기 뭡니까? 뭐 테라스라든지 카페 옆에 테라스 이런 것 등이야. 부속물. 자, 수급을 누가 합니까? 누가 만들었어 부속물을? 전세권자 을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누가 수거해야 돼? 전세권자 을이 수거해야 돼. 알겠지? 근데 전세권자가 와가지고 야,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까 뭐하고 비슷한데? 좀 이따 할 거야 다시.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내가 살게라고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으로 똑같죠? 지상권에 있는 내용을 뭐만 바꿔서 전세권으로 발찌가서 딱 그냥 넣어놨어. 알겠어요? 됐어? 오케이? 자, 읽어보자. 316조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에서 소멸할 때, 자, 현관변 하시고 존속기간 만료 2년 지났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현관패 목적물은 무슨 회복? 원상회복. 아까 지상권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했지? 맞아요. 그리고 그 목적물에 부수시킨 물건은 건물만 됩니다. 자, 부수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도 있다 돼 있잖아. 수거 누가 한다 그랬어? 전세권자가 돼 있잖아. 원상회복 누가 한다 했어? 전세권자가 돼 있잖아.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누가 현관펜? 전세권 설정자 갑이 매수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해됐지? 맞지?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전항의 경우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키는 걸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 돼도 같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적어놔야 돼. 부속물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시킨 물건, 매수한 물건이다. 이럴 때 무슨 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88페이지 참조. 88페이지 판수노트 얘기하는 거예요. 판수노트. 즉 판수노트에 지금 적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부속물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88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88페이지에 넘기면 부속물 매수가 나오지? 나오지? 그럼 거기다 여기 이렇게 적어놔야 돼. 부속물 옆에다가. 요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된다고. 적어놔야 돼. 거기는 뭐라 적어놔야 돼? 부속물 옆에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돼. 적어놔요. 부속물에 동감이 딱 주놓고 독립한 물건은 되고 부속부분, 구성부분이 안 된다고 해놨잖아. 그 옆에 또 적어놔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뺏겨가지고 임대차에 적용된 거야. 201호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가지고 임대인을 뭐라 합니까? 전세권 설정자라 하지. 맞아? 202호는 500에 30 해가지고 임대차잖아. 부속물 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전세권 때 전세권자의 매수한 물건인데 임대차 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네. 됐죠? 갑이 동일한 사람이잖아. 원룸의 주인. 맞아요? 전세 날 때 전세권 설정자. 임대 갔을 때는 임대인. 맞죠? 그래서 요 내용 적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요거 적어 놓고 또 몇 페이지 참조? 53페이지 참조 적어놔. 88페이지에. 88페이지에 53페이지 참조.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건물 임대차는 건물 전세의 내용이, 전세권의 내용이 준용이 된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만 매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어제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390페이지에) 646조 있습니까? 390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 646조는 전세권의 316조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야. 알겠어요? 한번 읽어볼게. 자, 어제 했지?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의 현관편을 주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해서 부수시킨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가 있다 돼 있죠? 그 다음 밑에
임대를 또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매수할 수가 있다 했잖아. 근데 전세권이면 이 임대인을 뭐로 고친다고? 전세권 설정자로 고쳐서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 얘기란 말이야. 이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 다시 오셔서 273페이지 가셔서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묶어 놓으시고 자, 전세권 설정자도 매수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매수할 수 있지. 근데 임대차 가면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 임차인만 매수할 수 있어. 알겠죠? 됐지? 네, 됐고. 자, 넘기면 돼. 유입비 상한 청구는 되는데 무슨 비는 안 된다 그랬어 아까? 필요비 청구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두 번째 줄 것이고 필요비 청구는 안 되지만 유입비 청구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됐지요. 됐다. 그러면 279페이지 한번 볼까? 279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볼까? 특이하게 33회 때 토지 전세가 나왔어. 이때까지 토지 전세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279페이지 토지 전세. 자, 1번 맞습니까? 여기 한번 볼래?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기간 몇 년? 최장기간 몇 년? 10년. 지금 토지 10년 돼 있잖아, 이게. 10년 돼 있죠? 제한이 없다. 1번 오미가 있습니까? X. 2번은? 토지는 제한이 없다 했잖아, 최단기가. 건물만 몇 년입니까? 1년이잖아. 알겠죠? 이게 뭐요? 엿먹어봐라고 낸 거야. 알겠어요? 이때까지 토지 전세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죠? 알겠죠? 네, 됐습니다.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되는 거지. 3번 지문은 OX야. 토지든 건물이든 갱신하면 몇 년? 10년. 여기 있죠? 갱신하면 10년. 자, 이게 됩니다. 그럼 3번 정답이네? 맞죠? 토지든 옆에 적어요. 건물이든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면 10년 넘지보다 맞고 4번 지문은요. 토지 전세는 지상물 매수권 됩니다. 건물 전세는 부속물 매수권. 토지 전세는 지상물 매수권.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5번 지문은 옆에다 뭐 적어야 돼? 묵시적 갱신. 312조 4항에 보면은 묵시적 갱신 건물만 됩니까? 토지는 됩니까? 안 되겠다. 봐야 되겠다. 312조 아까 어디서 봤어? 앞에서 봤지. 나도 알아. 그 앞에서 본 거는. 몇 페이지야? 모르지. 네가 말해봐. 이 말이지 지금. 자, 예? 자, 어디냐면은 266페이지 한번 봐봐. 266페이지 가면은 존속기간의 약정 312조 사항 있습니까? 사항. 266페이지에 312조 사항 보면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건물 나오잖아. 법정갱신은 어디만 인정됩니까? 건물만 인정돼요. 토지 안 돼? 옆에 적어놔. 토지 X라고. 법조문 옆에다가 건물의 현관변당 해놓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건물의 현관변 해놓고 토지는 X 해놔야 돼. 33회 때 나왔습니다. 그게. 됐죠?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갱신은 몇 년입니까? 둘 다. 그래서 요거 적어놔야 돼. 갱신은 10년. 오케이? 이렇게 되죠. 갱신은 둘 다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됐죠? 자,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가셔서 2번 문제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2번 문제 있어. 분묘 기지권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회 때 문제였어요.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자, 그 다음에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 볼록 티 나오게 해가지고
설치한 이래 2015년 동안 현재 평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수호봉사가 계속되고 있네. 한번 물어볼게. 시효치르겠죠? 몇 년 지났어? 30년 됐잖아. 박이 빼기를 못하겠어? 30년이죠? 그래서 일단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한 것도 맞아. 20년 지났으니까. 맞죠? 그럼 시효치르겠잖아. 맞지? 그럼 1번 OX야. O야, X야. 시효치르겠으니까 이장 청구 못하잖아. 분묘기지고 치르겠으니까. 1번 OX, X. 2번 지문은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소유권 이전을 증가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단분돼야 한대. 단분 확장 안 된다 했잖아. 그리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멸한다 했죠? 판례. 4번 지문이고. 자, 그러면 5번이면 지로지급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할 의무가 있답니다. 있다. 바뀌었죠? 네, 맞죠? 자,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죠. 됐어요?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지역권 조금 하면 되거든. 마치게요. 제가 10분 뒤에 마친다 했잖아. 6시 10분 전에 마칩니다. 알죠? 네. 10분 늦게 시작했고. 맞죠? 네. 조금 할게요. 지역권만 마칩니다.